유닛 17번째 어휘 밑줄 넘어왔고요. 첫 번째는 문맥상 낱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쌤이 늘 말하지만 문맥상이라고 하는 건 글의 주제를 뜻하기 때문에 주제를 벗어난 한 단어를 찾으면 되겠지.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 소재는 바로 코끼리인 것 같습니다. 코끼리한테 있어서 라는 거고요. 주어는 선별적인 사냥. 이게 바로 바꿔놨다는 거야. 단점을 뭐로? 자산으로. and로 이어지고요. 참고로 vice versa라고 하는 건 그 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즉 앞에 convert A into B가 있잖아. 우리말로 하면 A를 B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됐다는 건데 vice versa는 반대로 장점이었던 것이 또 단점으로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린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 선별적인 사냥이라고 하는 게 뭔가 코끼리의 단점이었던 거를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고 또 그 반대가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다음 문장 보시면 without부터 해서 컴마까지 묶어볼 때 목적어인 인간의 사냥이 없이는 코끼리가 어금니를 품고 있다는 것은 였다는 거야. 바로 자산이었다는 얘기죠. and로 이어지고요. 반대로 어금니가 없다는 것은 앞에 나온 was가 생략된 형태로 단점이었다는 걸 뜻합니다. 당연하죠. 코끼리끼리 만약에 경쟁할 때 이 어금니라고 하는 건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어금니가 있는, 즉 상아가 있는 놈들이 자산이 풍부한 거죠. 자, 문제는 뭐야? 인간 사냥이 없다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다음 문장에 극심한 인간의 상아 사냥이 시작됐죠. 이것이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그것들의 역할을 강화시켰다. 오히려 정반대가 되겠죠. 인간이 상아를 사냥하기 시작하자 상아를 품고 있던 게 오히려 사냥의 대상이 된다는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의 역할이 서로 뒤바뀌었다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1번 단어는 여기 있는 것처럼 reversed, 뒤집혔다, 바뀌었다 정도로 바꾸면 가장 좋겠네요. 다음 문장 이어서 보도록 하죠. 저는 동명사입니다. 어금니를 잘라낸다는 거죠. 어디에서? 살아있고 야생의 코끼리에서. 주어가 동명사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는 is가 나오겠죠. 그건 일종의 일이었답니다. 뒤쪽에 pp가 있으니까 권고되어졌던 일이겠죠. ed가 붙으면서 권고되어진 거야. 오직 누구한테만? 기억나겠지만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라고 해서 뭐뭐인 사람들이겠지. suicidal이라고 하는 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 즉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나 권고될 만한 일이란 얘기지. 당연하죠. 살아있는 야생 코끼리의 상아를 떼어내려고 하면 코끼리한테 밟혀 죽을 테니까 말이야. 연결어서 이어지고요. 그래서 상아 사냥꾼들은 잔인하죠. 죽여버린 겁니다. 코끼리들을 먼저 죽여버린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금니를 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안전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코끼리 생존에 도움이 됐던 상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반대로 큰 단점이 돼버리고 만 거죠. 다음 문장 보면 개체수는 코끼리 개체수가 뚝 떨어진 거죠. 그 유명한 무슨 구문이야? so that 구문이겠지. 사이는 형용사 부사어입니다. 너무나 낮게 뚝 떨어지는 바람에 드디어 20세기에 들어서 말이지. 이 보호주의자들이 런치란 말 기억나죠? 화장품 출시 기념, 런칭 기념 이런 것처럼 시작했다는 거야. 어떤 노력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 꾸민다고 했지. 즉 구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 종을. 조심하세요. 종이라고 하는 건 s로 끝나지만 단수 복수가 똑같은 모양입니다. 참고로 이때 말한 종이라고 하는 건 코끼리 종을 말하겠지. 자, 뭐를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거 봤더니 첫 번째는 만들어낸 겁니다. 국립공원을 만들어냈고 and로 이어지면서 두 번째는 금지 조항도 만들었겠죠. 뭐에 대한? 바로 사냥 금지도 만든 겁니다. 까지 묶어보자면 나름 애를 쓴 거지. 즉 국립공원에 안전하게 코끼리를 모시고 사냥도 금지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항상 역접 중요하죠. 그러나 주어는 바로 상호작용인데 그 뒤에 of가 연결되면서 첫 번째는 아프리카의 가난함, 두 번째는 약한 법 집행, 즉 법을 잘 안 지킨다는 거죠. and로 이어지면서 세 번째는 국제적인 수요가 있었다는 얘기야. 즉 상아를 다들 원했다는 얘기지. 까지 묶어본다면 이 세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묶이면서 결국 기름을 부었다. 즉 부처질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바로 밀렵이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심지어 어디에서도? 그렇지, 보호되어지는 지역. 달리 말하면 앞에 나왔던 바로 내셔널 파크가 되겠죠. 여기서 포획한다는 건 법적 금지되어 있지만 법 집행이 약하니까 다들 먹고 살기 가난하니까 심지어 이렇게 보호되어진 코끼리 보호구역에서조차도 밀렵이 성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불쌍한 코끼리들이죠. 자, 그런 밀렵업자들이 원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즉 아무것도 코끼리한테 원하지 않았어요. except란 말은 뭐를 제외하고. 당연히 뭐겠어? 코끼리의 어금니 상하겠죠. 따라서 한때는 드물었던 유전적 특징인 즉 상아가 없다는 거 말이야. 이 말은 뭐야? 상아가 없다는 게 옛날에 드물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상아가 있었죠.
즉 상하가 없었다는 이런 드문 유전적 특징이 말이야 이게 주어져 되었다는 겁니다. 비교급 강조니까 훨씬 더 흔해진 겁니다. 이유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밀렵꾼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지. 이때 이치라고 하는 건 상하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상하가 없는 것의 장점이 오히려 더 무게가 나가게, 압도하게 뭐를? 상하가 없다는 것의 단점을 말이야. 따라서 이런 단어 중요하겠죠. outweigh라고 하는 건 능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상하 없는 것의 이점이 상하 없는 것의 단점을 능가한다는 거니까 상하가 있으면 죽게 되고 상하가 없으면 살게 되는 인간 때문이겠죠. 따라서 상하가 없는 코끼리들은 보통은 살았다는 거야. 뭐 할 만큼? 번식할 만큼. 자, 세미콜론 나오니까 부연 설명 나오겠죠? 하지만 정도입니다. 상하가 있는 코끼리들은 종종 did not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즉 뒤에 생략된 건 바로 뭐겠어? 그렇지, 여기 있는 건 바로 살지 못했다는 거지. 번식할 만큼. 다만 앞에 조동사 did가 있으니까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기 때문에 live를 써야겠지. 즉 번식할 만큼 살지는 못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사냥이 없었을 때 코끼리 생존에 도움이 되던 상하가 인간의 과도한 상하 사냥으로 이제는 생존에 불리한 특성이 되었고, 따라서 오히려 상하가 없던 코끼리들이 생존에 유리해지면서 그 개체수가 증가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코끼리의 불행을 언급한 글이 되겠죠. 우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본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금니를 품고 있다는 것은 였다는 거지. 과거엔 뭐였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산이었다는 거야. 오히려 코끼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이었죠. 자,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극심한 상하 사냥이 시작된 거죠. 인간의 탐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문장 보니까 좀 올릴게요. 상하 사냥꾼들이 죽였다는 거지. 코끼리들을. 왜? 얻으려고. 어금니를 안전하게. 따라서 오히려 어금니가 없는 코끼리들은 보통 살았다는 얘기야. 뭐 할 만큼? 그렇지, 번식할 만큼이 되겠지? 다음 보면 once니까 한때는 드물었던 유전적 특징이었던 어금니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되었다는 거지. 훨씬 더 뭐가 됐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제는 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금니 없는 애들은 안 죽이니까 어금니 없는 것들끼리 번식하면서 점점 더 많은 새끼를 낳게 된 거죠. 반대로 어금니 있는 것들은 다 죽어서 새끼를 낳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래쪽 마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면 nothing except에서 except란 말은 뭐야? 그치, 어금니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정답을 적어본다면 이 밀렵꾼들은 코끼리에게서 오직 어금니만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게 되겠죠. 두 번째 어법은 아까 설명 들었었죠? 조동사 did 뒤에 동사 원형 조심하시고요. 세 번째 영영사전, 식물 또는 동물의 그룹이야. 그 그룹의 멤버들은 모두 다 가지고 있지, 비슷한 특징들을.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바로 종이 되겠죠. 두 번째 필요성, 무언가에 대한 판매되어지거나 공급되어질. 정답을 찾아본다면 수요나 요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1번 문제 넘어왔고요. 문맥상 낱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면 됩니다. 늘 그렇듯 문맥이라고 하는 건 글의 주제니까 주제를 벗어난 한 개의 단어, 즉 반대의 의미를 찾아서 체크하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좋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누가 뭐 할 수 있는? 그렇지, 사람들이 단순화할 수 있는 그들의 결정을. 끝난 게 아니고요. and로 이어지면서 두 번째는 만들 수 있는 그 결정들을 어떻게 더 다루기 쉽게 말이지. 까지 괄호 묶어본다면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결정입니다. 인간들의 결정을 단순화하고 결정을 좀 더 다루기 쉽게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뭔가 봤더니 주어가 one이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가 나오겠죠? 입니다. 바로 줄이는 거겠죠. 뭐를? 바로 숫자를 말이야. 결과의 숫자. 즉 사람들이 고려하고 있는 결과의 숫자를 줄이면 되겠지. 다른 말로 고려할 게 너무나 많으면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애초부터 고려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들은 다 줄여버리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결정이 단순화되겠고 그 결정들을 다루는 것도 좀 더 쉬워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말이야, 특히나 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기억나시지만 be likely to라고 하는 게 뭐뭐 할 가능성 높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무시한다는 거겠지. 어떤 결과들을 말이야 뒤에 대시 꾸며줍니다. that부터 마지막까지 괄호 친다면 그 결과들은 수동태니까 여겨지는 결과겠지. 영향을 끼친다고. 문제는 오직 소수의 몇 명 사람들에게만. 즉 내가 내린 결론이 말이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고작 몇 명의 사람들한테만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그럼 앞에 주어인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뭐야? 그렇지, 무시할 만한 결과가 되는 거지. 항상 그렇듯 역접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결과들, 또 어떤 결과인가 대신 꾸며주겠지. 바로 영향을 끼치는데 오직 몇 명 안 되는 소수한테만 영향을 끼치는까지 묶어보자. 그런 결과들은 실제로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아주 심각할 수 있다는 거지.
1번은 벗과 이어지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 소수한테만 영향 끼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하다는 거니까 말이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매우 이로운 약이 있단 말이야. 그 약은 이로우니까 아마 가질지 모르겠지. 긍정적인 결과를. 누구한테?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말이야. 자, 엔드로 이어지고 나서 이번엔 정반대, 즉 이롭지 않은 결과를 가질지도 몰라. 누구한테? 그렇지, 오직 몇 명의 사람들한테만 말이야. 즉 100명이 약을 먹었을 때 98명한테는 굉장히 이로운 효과가 나오고 꼴랑 2명 정도한테 부작용이 나온다는 걸 가정하는 거지. 그러니 2번은 불리한, 문제가 없는 단어죠. 다시 한번 역접 but 나옵니다. 자, what if란 말은 만약 뭐뭐면 어쩔래 이런 얘기야. 즉 앞서 말했던 그 2명, those few people,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뭐로부터? 바로 그런 부작용으로부터. 그 약에 어허라, 단순 부작용이 아니라 부작용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오히려 죽어버린다는 거겠죠? 100명 중에 2명은 죽어요. 명백하게 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겠지. 무시하는 걸. 그런 심각한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 기억나겠지만 no matter how라고 하는 건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지, 즉 그것에 대한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 왜냐, 무시하다가 혹시라도 죽을 수 있으니까. 밑에 나온 no matter how라고 하는 건 복합관계 부사절이라고 해서 아무리 뭐뭐라고 할지라도 정도의 의미가 되겠지. 즉 영향받는 사람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그런 결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3번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차하다 죽을지 모르니까 말이야. 자, 다음 in부터 묶어봐야겠죠. 아래쪽에 있는 컴마까지 묶어보면 즉 시도 속에서 뭐하고자 하는? 의식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말이지. 이때 말한 이러한 상황이 뭐겠어? 그렇지. 많은 사람들한테 이로운 약이 부작용으로 극소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 결과가 있는 상황인 거야. 이제 이런 상황 무시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런 상황을 다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시도 속에서 가짜죠 it과 진짜죠 to가 나오죠. 즉 to 이해한다는 게 도움이 될 거란 얘기야. 컨설트란 말은 상담하는 거니까 쌤이 늘 말하지 어랑 뒤에 of 있을 때 가운데 많다는 게 있으면 다 all, not of라고 했지. 즉 아주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는 거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have a stake in, 이거는 관용조 표현으로 뭐뭐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뜻이거든. 원래 stake라고 하는 게 말뚝이란 뜻이 있는데 서부 개척시대에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말뚝을 박았단 말이야. 그러니 누가 말뚝을 박았다는 건 내 땅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의 표시가 되는 거지. 뒤에 보니까 어떤 결정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결정은 누가 지금 만드는 결정이야? 그렇지, 바로 네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결정을 말하는 거지. 까지 묶어보자면 네가 만들고 있는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다 한번 들어보는 게 도움된다는 얘기야. 비록 영향받는 사람이 적더라도 다 들어보라는 얘기지. 자, 명령문 나오지? invite는 초대해라. 이때 말한 input이란 말이 뭐겠어? 그렇지, 상담받는 거니까 조언이나 의견 같은 걸 받으란 의미가 되겠지. 누구로부터? 올이 있으니까 모든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참고로 파티라고 하는 게 당사자라는 의미가 있지. 자, 컴마로 이어지고 다시 한번 괄호 묶어보면 특히나 어떤 사람들? those who는 who 이하인 사람들이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너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and로 이어지면서 이번엔 those with니까 이렇게 가장 많은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꼭 들어보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명령문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야. 간접 의문문 네모칠게요. 어떤 결과를 그 사람들은 염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염려하고 있는지도 물어봐야겠지. 그렇게 물어본 다음에 배제시키라고. 이러한 결과들을 너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실컷 다 물어봐 놓고선 배제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정답은 여기다가 통합시켜라. incorporate가 되겠지. 이렇게 정답은 나왔고요. 본문의 한 문장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소수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모든 결과가 다 고려되는 것이 옳다는 걸 강조하는 글이 되겠죠. 이해되길 바라고 우린 아래쪽의 문제를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앞서 언급됐던 이러한 상황이 뭘 가리키는가? 정답은 간단하죠. 약을 먹었을 때 고작 2명 정도의 작은 사람만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심각하게도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겠죠. 두 번째, 만들어내는 것, 좋거나 도움이 되는 결과 또는 영향을 말이야. 이걸 나타내는 영단어는 바로 이로운, 유익한이 되겠죠? 두 번째, 노력하는 거야. 성취하려고 뭔가를. 정답은 당연히 attempt가 됩니다. 시도가 되겠지. 자,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알맞는 낱말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 주어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체리입니다. 체리는 사실상 너무나 시큼하단 말이야. 먹기에. 그 유명한 투투 구문이겠죠? 먹기에 너무 시큼해서 못 먹는다는 얘기야. 왜?
초기 단계니까 아직 덜 익었다는 뜻이겠죠. 항상 역접 중요하고요. 하지만 as부터 괄호치면 그 사이클이 진행함에 따라 이때 말한 사이클은 익는 정도를 말하겠지 잘 익어함에 따라 또 sugar 즉 당도의 컨텐츠니까 함유량이 그 과일 즉 체리의 말이야. 당연히 처음에는 시큼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당도가 점차 증가하겠죠. 컴마 뒤에 ing니까 뭐뭐 하면서 즉 만들면서란 얘기야. 목적어인 체리들을 더 매력적인 상태로 누구한테? 대부분의 기호들 즉 입맛의 말입니다. 다음 문장 보면 전문적인 체리 재배자들 나와 특이하게 타임이 동사인데 이때 말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체리의 수확할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한다는 의미가 되겠지. so that이란 말은 목적을 뜻하고요. 그래서 그 과일 즉 체리가 is appeared란 말은 말이 안 되죠. appear가 나타난다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절대 수동태가 될 수 없습니다. 주어가 단수니까 appears로 바꿔야겠지. 즉 체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에? 슈퍼마켓의 말입니다. 어떤 상태로? 바로 피크 상태 근처에서. 피크란 말은 최절정을 말하는 거니까 즉 체리가 익어가는 사이클 그 순환 시점에서 가장 맛있는 시점에 슈퍼마켓에 오기를 바라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부정접두사 in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가 아닌 거니까 우리말로 한결같이 항상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역접 그러나 늘 중요하다고 했지. 나무에 달린 체리들 즉 어디서 재배되는 건가 봤더니 바로 공공공원 즉 국립공원 같은 데서 자라고 있는 체리들 말이야. ing는 능동이니까 체리가 직접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체리들은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말로 수확되어진다. 즉 따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 그 체리들이 말이야. 기억나겠지만 barely 자체 부정 빈도부사겠죠. 좀처럼 달콤하지 않을 때 enough to 기억날 겁니다.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달지 않은 건데 to be edible 까지 묶어본다면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달지 않은 상태일 때 따여진다는 얘기죠. Why? 도대체 왜? Don't부터 wait까지 묶어본다면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는 걸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당도가 충분한 달콤한 맛있는 체리 먹을 수 있는데 말이야. 사실상 프로 즉 전문 체리 재배업자들은 말이야 심겠지 그들의 체리 나무들을 말이야. 어디에다가? 당연히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사적인 땅이겠죠. 공적인 땅이 아니라 말이야. 엔드로 이어지고 만약 거기를 들어오는 침입자들이 있다면 후가 꾸며줍니다. 누구냐면 당연히 따는 체리들을 그 나무들로부터 까지 묶었을 때 동사는 be subject to 뭐뭐 당하게 되는 거죠. 즉 법적인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배업자, 프로 재배업자들은요 have no니까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동기가 없다는 거야. 즉 수확할 필요가 없어. 그들의 과일을 프리란 말은 미리니까 즉 성숙하기 전에 다 익기 전에 미리 딸 만한 그런 인센티브 동기가 없다는 얘기야. 하지만 문제는 역접 이유가 중요하죠. 그런 인센티브 즉 동기가 사실은 달라진다고. 공공 국립공원 같은 데서 말이지. 관계부터 외우니까 바로 그런 곳에서는 뒤에 문법적 완벽한 문제 나오겠죠. 누구든 간에 사실은 금지당하겠니 자유롭겠니. 그렇지. 체리 딴다는 게 자유롭죠. 공공장소니까 아무나 딸 수 있단 말이야. 자, 엔드로 이어지고요. 올더부터 묶어봅시다. 아래쪽 컴마까지 묶었을 때 비록 뭐뭐지만 누구라도 would be better off라고 하는 건 더 좋겠지만 만약 뭐 한다면 체리인 그 과일이 수동태로 허락되어진다면 익도록 말이지. 까지 묶어보면 이렇게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모두한테 더 좋은 것이겠지만 anyone 누구라도 말이야. 후부터 묶어보자. 실제 기다렸던 그렇게 오랫동안 말이야. 까지 묶어본다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은 누구라도 would find 뒤에 no가 나온다는 건 즉 체리를 발견할 수 없을 거란 얘기야. 어떤 체리? 딸 체리. 딸 수 있는 체리가 한 개도 남아있지 않을 거란 얘기죠.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다들 미리 익기도 전에 따 가버릴 테니까 말이야. 이 글도 앞에 코끼리 상아처럼 인간의 탐욕을 말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나왔고요. increase, private, free. 아래쪽에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죠. 공원에서 자라는 체리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수확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체리가 익기 전에 다 따가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익지 않은 체리가 채집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탐욕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래쪽 문제 맞아 보겠습니다. 밑줄치 문장의 어법상 잘못된 것들은 이미 설명을 드렸겠죠. appears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 넣어볼까요? 이유, 무엇에 대한? 그렇죠. 체리를 따는 것의 이유입니다. 공공공원에서. 그것도 더 일찍 말입니다. 뭐보다? 그렇죠. 사적인 땅. 여기서 함부로 딸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겠죠. 하지만 공공장소는 아무나 딸 수 있으니까 먼저 가서 따려는 마음이 정말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나만 아는 게 없겠죠? 자, 이해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